이게 첫 시작은 굉장히 작았으나 이게 저희도 끈질기게 싸웠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여준 결과 이 싸움이 지금 어느 정도 진전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07년 6월 달에 나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었던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망 노동자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가 2007년 6월에 혼자 이 백혈병 진상규명을 위한 그 싸움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 올해는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대중들이 이 문제를 알게 됐고 또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삼성 반도체에 백혈병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난 7년 동안 보다 사실 요즘에 더 중요한 또 지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사실 진실이 무엇이냐, 과연 삼성이 주장하는 것처럼 삼성 반도체 공장에는 발암물질이 존재하지 않고 완벽하게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고 노동자들이 지금 백혈병에 걸리거나 다양한 암이나 이런 희귀질환에 걸리는 것은 모두 다 삼성의 주장처럼 그런 개인 질병이냐, 아니면 이 피해자들과 그리고 여러 이 활동가들이 반올림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들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취급되고 사용되어서 노출되는 그러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로 인한 또 방사선 사용으로 인한 그러한 직업병 피해 문제냐, 이러한 진실 규명의 싸움이 지난 7년간 계속되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8월 21일 날 근 7년 만에 1심에 이어서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고 황유미, 고 이수경의 백혈병이 산업재해가 맞다, 유해 화학물질, 벤젠 등에 노출되어서 걸린 직업병이 맞다고 산재를 인정을 했고 1심과 2심 모두에서 동일한 판결을 내리자 근로복지공단은 대법원의 이 상고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1일자로 7년 만에 황유미의 백혈병은 산업재해가 맞다, 이렇게 이제 수정이 됐습니다. 공식적인 산재 인정을 받은 상태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진실이 규명된 상태다, 저희는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이제 또 아시다시피 이 반올림은 삼성전자와 지금 어려운 협상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직업병 대책 마련을 위한 그런 협상 과정에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 얘기를 또 오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황유미 씨 아버님이 2인 1조 작업자 고 황유미, 이수경 둘 다 똑같이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뭔가 석연치 않고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반도체에서 도대체 반도체를 만드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병에 걸리는지는 사실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런데 다행스럽게 저희가 힌트를 얻었었던 거는 이 반도체 산업을 먼저 이제 시작을 했었던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미국 IBM 반도체 공장의 이런과 뭐 페어차일드 공장 이런 데에서 독성 화학물질 노출로 인해서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이 이미 80년대, 90년대 이렇게 맞서 싸워왔었던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를 해외의 어떤 논문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본 의사 선생님들의 소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반도체 공장은 굉장히 깨끗한 클린 산업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노동자들 또한 실제 일했었던 노동자들 또한 그 안에서 도대체 내가 사용하는 어떤 예를 들어 TC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있는데 그것이 화학물질이라고 하는지조차 사실은 알지 못한 채 이제 일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제보를, 그러니까 황유미 씨, 이수경 씨 사연을 듣고 이제 반올림을 결성한 뒤로 뭐 제보를 받을 때 되게 깜짝 놀랐었던 것은 정말 거짓말처럼 정말 그러니까 저희 굉장히 작고 또
이렇게 뭐 언론에서는 삼성 문제 잘 다루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그래서 잘 소개가 되지 않는데 간혹가다 이렇게 저희 그 뭐 기자회견 했던 것이 온라인 언론에 띄우면 온라인 언론을 보고 그렇게 한 명, 두 명씩 피해 제보가 모여져가지고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은 진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표 2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현재까지 저희 반올림에 제보를 해온 피해자 전체 현황이 저희가 이 삼성 반도체 공장뿐만 아니라 첨단 전자 공장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의심 직업병 피해자들 제보를 전체로 받고 있는데요. 전체 피해 제보 전체 숫자는 289명 제보를 받았습니다. 289명 중에 12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실 절반 가까운 숫자가 그 이 삼성 반도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만 138명이라고 하는 제보가 들어왔고 그 중에 사망자는 59명에 달합니다. 그 이 반도체와 비슷한 LCD나 PCB 그리고 이런 삼성의 전자 계열사들의 피해 제보 숫자만 합해도 233명이고 그 중에 사망자는 99명에 달합니다. 사실은 이게 저는 굉장히 재앙적인 숫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한테 제보 들어오는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전체 피해 제보 중에서 극히 일부, 빙산의 일각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 아직도 그 제보를 해오지 않으신 분들도 되게 많고 정부의 어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어떤 피해 제보들이 있는지 좀 밝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외래의 암에 걸리고 30대 암에 걸리는 일은 굉장히 드뭅니다. 또 백혈병이라고 하는 인구 10만 명당 몇 명 걸리지 않는 이런 병이 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 특히 뭐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만 백혈병 피해 제보 수는 57명이 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20, 30대 암, 대부분 암 피해 제보랑 그다음에 암과 비슷한 그런 희귀 난치성 질환들 이 피해 제보를 모아놓은 것이 이렇게 많다는 것과 사실은 통계조차 제대로 그 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노동자들이 또 생식독성 피해라고 하는 것에 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산이나 생리불순이나 뭐 무월경 무정자증 그리고 뭐 기형아 출산 이런 문제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생식독성 피해들은 더 흔한데 이것들도 제대로 조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심각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산재 신청 숫자는 저희 또 반올림을 통해 산재 신청하신 분들이 한 40여 분 되시는데요. 그 중에 39명이 이 삼성전자 반도체 LCD 쪽 피해자인데 이게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그 복지제도 특히 산재보험 제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증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률이 겨우 0.1%, 1%도 안 되는 그러한 지경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질에 이제 포기를 하시거나 또는 이제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뭐 치료가 종결된 이후 3년 이내, 사망 이후 3년 이내라고 하는 그런 제약 조건도 있고 또 신청하기까지 사실 재직 중인 노동자들은 거의 아무도 신청하지 않고 퇴직한 이후에서야 신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어떤 데인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사실은 산재 신청을 망설이는 많은 피해자들을 보아왔습니다. 네, 이런 여타의 이유로 사실은 그리고요. 그러니까 규명을 과연 할 수 있겠냐. 회사에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노동자들은 사실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도대체 규명을 할 수가 있겠냐. 근데 이런 것들로도 또 산재를 신청을 하지 않거나 뭐 신청을 하더라도 그 되게 입증하기 어려운 안전보건 정보나 뭐 화학물질 정보 다 울체 삼성이 가지고 있지만 내놓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냥 안전하다 이렇게만 삼성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산재 인정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정부와 삼성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러니까 책임을 지어야 할 사실 국가와 그 해당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주장을 하는 거는 삼성을 처음으로 이제 대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교섭 그 의제로 삼고 있는 것이 그 세 가지가 됩니다. 사과 보상 재발 방지 대책인데 이 재발 방지 대책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화학물질 정보를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라. 재해 노동자가 입증을 하려고 해도 정보를 모르는데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터진 불산 사고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 주민들이 이 공장에서 무슨 물질을 사용하는지 알아야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시도 하고 견제도 하고 하면서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능할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속수무책 아니냐. 그래서 지역 주민과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라. 만약에 정말 뭐 이게 절대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면 그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다 무리한 주장이라고 하는 걸로 다 이렇게 회피되고 있어요. 그 화학물질 정보 공개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그 화학물질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또 이런 외부의 감사를 받고 이런 것들을 지금 재발방지 대책 교섭에서 재발방지 대책으로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삼성은 근데 이제 정말 택도 없는 얘기라는 식으로 아예 논의 자체를 이제 회피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물론 이것이 어떤 이 교섭을 통해서 완벽하게 어떤 것들을 그 마련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사실 7년 동안 왜 진실 규명을 하려고 했었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본교섭이 시작이 된 것은 12월 18일 작년 12월 달이었고 현재까지 한 11개월, 한 10월 달 정도가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그 과정에서 한 8번을 만났죠. 그리고 그 전에 본교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실무교섭이 이루어졌고 그 자료에 정리가 되어 있긴 한데 한 32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실무교섭에서는 이제 누가 교섭에 참여할지 어떤 의제를 할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삼성에서는 이제 법원에 이제 행정소송을 한 5명만 하자라고 했는데 반올림 측에서 주장을 해서 그 2차 소송까지 한 가족들이 그 교섭에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그 대상도 삼성과 LCD 부분 종사자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안건도 보상만이 아니라 사과 재발방지 대책 이 3가지를 다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주장을 해서 본교섭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 본교섭이 열렸을 때 여러분 알다시피 5월달에 권오현 사장님 그 기자들 앞에서 갑자기 깜짝으로 사과를 했죠. 거기에 포함된 거는 사실은 되게 협소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요구안을 만들어서 12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그 삼성에서 하기로 한 거는 그냥 공개적인 사과, 그때 했던 것만으로 충분하다. 재발방지 대책 중에서도 진단을 한번 받아보자.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한 것 중에서 한 12개 항목 중에서 그 중에 하나인 이제 진단을 한번 받아보겠다. 이 정도이고요. 그다음 보상을 논의를 하는데 중재기구를 통해서 하자. 뭐 이렇게 그게 5월달에 삼성이 내놓은 자기들이 이 정도는 하겠다라는 거였고요. 저희는 12개 정도, 그러니까 사과도 어떤 것에 대해서 잘못을 했는지 좀 세세하게 사과를 해야 되지 않냐. 보상에 있어서도 중재기구가 아닌 이 앞에 현재 있는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 그리고 교섭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할지도 얘기를 하자. 재발방지 대책에서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허하게 진단을 많이 여러 번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진단을 어떻게 받고 진단뿐만이 아니라 다른 재발방지 대책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얘기를 해보자 라고 했지만 제대로 된
얘기는 진행되고 있지 않고 약간의 잡음이 지금 일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과 보상 재발 방지 대책 세 개 다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안건을 모두 교섭 자리에서 성실하게 논의를 하자. 그것이 5월 달에 약속한 삼성전자 대표 권오현의 약속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사장, 이인용 사장도 와서 그렇게 성실하게 교섭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교섭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 이것 자체가 사실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굉장히 교섭의 본질이라고 하는 직업병 대책 마련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접근이라기보다는 흠집내기, 갈라치기, 선별하기 이런 것들로 되게 많이 이게 왜곡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가슴이 아프고 더 이상 이제 피해자들이 더 많이 다치거나 또 활동가들도 마찬가지로 되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더 이렇게 이제 사실 본질과는 상관없는 문제들로 자꾸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것들은 직업병 대책 마련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되게 그냥 수박겉 핥기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한 대책을 좀 마련해보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 교섭을 임하는 사실 되게 중요한 책무이고 아주 당면한 아주 막중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교섭에서 어쨌든 매 교섭 끝날 때마다 회의록도 작성하고 끝난 다음은 최종 합의서도 작성을 하고 이 교섭이 끊기지 않도록 2주간 성실하게 2주 간격으로 성실하게 교섭하고 이런 형식적인 것들을 마련해 놨는데 막상 이제 교섭으로 접근을 할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상 관련해서는 그런 것도 협상장에 있는 사람들 일단 보상하고 나머지를 그 이후에 이제 확대하자라고 하는데 물론 그 말을 만약에 삼성의 그 말을 그대로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저희들이 봐왔던 삼성의 모습은 그렇게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 대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를 먼저 약속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저희 반올림 교섭단 일부가 삼성의 주장을 한번 수용해보자라고 이렇게 뜻이 갈렸고 그로 인해서 또 많이 또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또 일부의 가족들이 그렇게 사실 한번 믿어보자라고 했었던 그런 사실 내막에는 그동안 싸우면서 많이 지친 것도 있고 굉장히 오래됐으니까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또 교섭에서 누가 나오냐 삼성 측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주로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이끌고 있어요. 법무팀도 있고 반도체 부문 쪽 직원도 있지만 커뮤니케이션 팀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거든요. 굉장히 피해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고 그러니까 정말 그럴듯해 보여요. 그렇지만 실제 그런 말의 미사역으로 빼고 내용으로 접근을 해보면 삼성이 거의 굉장히 확고하다 밀어붙이는 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이제 그것들이 자꾸 저는 속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속지 않고 어떻게 잘 이렇게 그들을 좀 더 이렇게 묶어낼 수 있을까 삼성전자를 이런 것이 사실 교섭의 좀더 그런 어떤 기술적인 측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도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과 문제는 왜 중요하냐? 저희들이 사과하라는 내용이 굉장히 거창한 게 아닙니다. 산재를 인정하고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안전보건 관리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있었던 점을 사과해라. 그동안 산재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너무나게 방해를 많이 해왔거든요. 공단에 산재 신청하고 일정 바뀌면 가전 삼성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이거를 내세우고 있는데 과거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 없이 그냥 마련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 회사 크니까 그냥 선심 쓰듯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조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한 측면에서 그런 제대로 된 내용 있는 사과를 좀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재발방지 대책이라는 건 사실 두말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재발방지 대책의 핵심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약간의 조금이라도 참여하는, 그러니까 참여권의 확보, 그것이 뭐 반올림이 꼭 참여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적어도 삼성전자 내에서 삼성의 경영진에 의해서 일방적이고 폐쇄적이고 서류적으로만 관리되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속성책으로 당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변화를 시키려고 하면 이들은 공정하게 외부자와의 교류를 해야 된다. 안전보건 관리에 대해서 최소한 의사소통을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어떤 참여권 보장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화학물질 정보 공개, 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해서 그중에 2분의 1을 반올 추천을 받아서 뭐 이렇게 지역 주민이나 노동자 그리고 전문가의 참여를 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이거 무슨 반올림위원회 만들자고 하는 것이냐, 말도 안 되는 요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희들이 반올림위원회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삼성전자가 다른 외부의 좀 공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마련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삼성전자 좀 잘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지금 이렇게 토론회를 마련하는데 삼성전자 안 오잖아요. 뭐 누군가 뭐 감시하러 여기에서 이거를 뭐 녹음해서 갖다 바치는지 모르겠지만 와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외부 감사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 삼성전자 쪽도 오고 또 외부자도 참여를 해서 그런 감사를 좀 받아보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고 병들었는데, 그리고 이 기왕의 산업재해로 밝혀진 일부분의 피해도 있는데 이것들을 언제까지 당신들이 그렇게 우리 잘하고 있으니 믿어달라고 그냥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견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저희들의 재발방지 대책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 있으면 재발방지 대책 중에 그냥 아주 선언적인 문구가 있어요.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에 대해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노조법의 부당노동행위 조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냥 법을 지키면 되는 내용인데 그거를 굳이 저희가 요구하는 내몰고 있는 거는 아마도 삼성의 이러한 무노조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온 폐단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노동자를 실제 안전하게 위해서는 노동자들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잘리지 않고 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언적인 문구, 법을 잘 지키면 되는 그 문구에 대해서는 삼성은 굉장히 겁을 먹고 접근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뭐 당장 보상이 시급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삼성이 마음만 먹으면 보상이 계속 삼성은 보상이 시급하다 얘기를 하고 다른 논의들보다 보상 먼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상이 시급하면 시급한 분들에 대해서 먼저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핑계로 다른 논의를 아예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반올림이 마치 피해자들을 배척한 그런 단체인 것 마냥 굉장한 언론 플레이를 좀 해대고 있고, 그런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물론 이번 교섭으로 모든 걸 다 바꿔낼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지금 현재 7년 동안 쌓아온 그런 어떤 진전된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약간의 진전된 그러한 이 지점에서 그동안에 그 다음에 삼성한테 그래서 어떻게 책임지게 할 거냐, 제 최소한 요만큼이라도 약속을 해라. 그것이 지금 현재 국면보다 조금 더 나아진 그러한 모양새여야 된다. 그러한 약속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협상장에 들어갈 때 그리고 협상장에서 끝나고 나올 때마다 엄청난 경제지 기자들이 이렇게 몰려 있어요. 한 10명, 20명. 들어갈 때도 항상 이렇게 기자들이 몰려 있고 나와서도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우르르 달려드는데, 물론 일부 기자들은 뭐 공정하게 쓰려고 노력도 하겠지만 일부 기자들은 정말 저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왜곡할 수 있냐, 뭐 피해자들과 활동가들 완전 갈라지게 반올림이라고 하는 걸 완전 와해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다분한 그러한 언론 플레이를 삼성이 입이돼서 사실 기자들이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모습도 보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그걸로 모두 그러한 언론 플레이로 이 진실과 이
사실 이러한 중요한 작업, 중요한 이 협상을 망가뜨려서는 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리고 또 이거는 단지 반일만의 협상 이렇게 볼 수 없고, 정말 많은 이 한국 사회 많은 진실과 정의를 염원하고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직업병 대책에 대해서 올바로 해법을 찾는 그 과정에 많은 분들이 좀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